나는 김지훈 17살이고 대한민국 광주에서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평범한 고등학생으로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아침은 뭔가 이상했다. 여느 때처럼 어머니가 깨워주시고 급하게 밥을 먹고 등교 준비를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올라왔다. 학교 가는 길 하늘은 재빛으로 흐려 있었고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친구들은 언제나처럼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지훈아, 너 어디 아파? 친구 태수가 묻자 난 억지로 웃으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은 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날 체육 시간 난 평소처럼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고 숨이 막혔다.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린 건 친구들이 놀라서 부르는 내 이름이었다. 눈을 떴을 땐 난 더 이상 운동장에 있지 않았다. 주위는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했고 공기마저 따뜻했다. 내 몸은 가볍고 바른 땅에 닿지 않았다. 내가 죽은 건가 순간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이 날 감쌌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사람이 서 있었다. 내 삼촌, 김우성 삼촌이었다. 삼촌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난 매일 밤 삼촌을 그리워하며 울곤 했다. 그런데 지금 삼촌이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삼촌, 이게 꿈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삼촌은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온기가 너무나도 생생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지훈아, 넌 지금 특별한 곳에 와 있어. 하지만 걱정 마, 넌 다시 돌아갈 거야. 다만 내게 보여줄 것이 있어. 삼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주위의 빛이 더 강해지며 우리를 둘러싼 공간이 변하기 시작했다. 삼촌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이제 네가 봐야 할 곳으로 가자. 내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삼촌이 내 손을 잡은 순간 우리는 마치 빛의 강속을 떠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몸은 너무나 가벼웠고 주변은 끝없는 별빛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곧 그 빛들은 하나의 문으로 모여들더니 그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안에 무엇인가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조용히 그 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그곳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방기였다. 방 안에는 벽이 없고 끝도 없는 듯했다. 바닥도 천장도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무수한 빛의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며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삼촌이 나에게 말했다. 여기는 기억의 방난다. 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곳에 담겨 있지. 나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그 빛의 조각들이 점점 모양을 이루더니 내 어린 시절의 장면이 나타났다. 내가 5살이던 어느 여름날 삼촌과 강가에서 물장이던 모습, 학교 입학식 날 떨리던 순간, 그리고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울던 내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 장면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삼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묻자 삼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든 영혼은 이곳에 흔적을 남기게 돼. 네, 삶의 조각들은 사라지지 않아. 오늘 넌 그 일부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때 방의 한쪽에서 강한 빛이 번쩍이며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그건 현재의 내 모습이었다. 쓰러져 운동장에 누워있는 내 육신, 그 곁에서 울고 있는 친구들, 응급체 태워지는 내 몸,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삼촌, 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먼저 네가 봐야 할 미래가 있어. 그 미래를 본 뒤 넌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방은 또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들이 나타났다. 텔레비전 화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그리고 한 남자가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삼촌이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을 잘 보아라, 지우아. 그는 너의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될 사람이야.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누구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나는 숨을 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연단에 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키는 크고 단단한 체구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는 군중을 향해 한 손을 높이 들고 마치 모든 이들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그 순간 화면이 확대되며 그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입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눈에는 뜨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환호하며 깃발을 흔들었다. 깃발에는 정의, 자유, 진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삼촌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뒤흔들 큰 변화를 이끌 사람이야. 하지만 그 전에 어둠의 시대가 찾아올 거다. 그 순간 방의 풍경이 또다시 바뀌었다. 이제 나는 다른 남자를 보게 되었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그의 말에 따라 군중은 침묵에 잠겼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두의 단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감이 배어 있었다. 그가 말하는 단결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라 억압과 통제를 뜻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삼촌은 낮게 말했다. 그가 바로 2025년의 대통령이다. 그는 선의를 말하지만 그 그림자 아래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내 가슴은 답답해졌다. 그럼 그 사람을 막을 수는 없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삼촌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다. 하지만 네가 본 연단의 그 사람, 그는 용기를 내어 그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고 국민을 위해 싸울 거다.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해. 그 순간 나는 내가 왜 이곳에 불려왔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단순히 죽음의 문턱에 서서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배우고 깨달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의 방은 다시 빛으로 가득 차며 또 다른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책임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순간 기억의 방은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빛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마치 태양이 사라진 하늘처럼 음침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삼촌의 손을 꽉 잡았다. 삼촌의 따뜻한 손길이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이제 너는 그 어둠의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게 될 거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너는 기억해야 해. 언젠가 이 기억이 너와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삼촌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방의 한가운데에 검은 영이 같은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연기 속에서 도시의 풍경이 나타났다. 그곳은 내가 살아가는 광주였다. 하지만 내가 알던 광주가 아니었다. 거리에는 군인들과 경찰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도망치고 있었다. 하늘은 재비치고 도시 전체가 물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연기 속에서 다시 그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거대한 연단에 서서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국민의 안녕을 위해 모든 불순한 세력은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군중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잡혀가거나 쓰러졌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이건 너무 끔찍해요. 삼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삼촌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모든 시대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단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깨트리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자들의 몫이야. 그리고 방은 또다시 변했다. 이번엔 그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는 대통령의 집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향한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의 말은 거짓뿐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둠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대통령의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지도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지도자가 바로 어둠을 깨트릴 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도 뜨거운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기억의 방은 여전히 그 장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된 채 그 용기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눈빛은 한 점 흐림도 없었다. 대통령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스러움이 교차했지만 지도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국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지만 언젠가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대통령은 주먹을 북끈 쥐었고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지도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국민을 위한 정의만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언젠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삼촌이 내 마음을 읽은 듯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넌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다. 네가 오늘 보니 모든 것은 너의 영혼에 새겨질 것이고 언젠가 널 이끌게 될 거야. 그 순간 기억의 방은 또 한 번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지도자가 군중 앞에 다시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대통령의 거짓과 억압에 맞서 싸운 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눈물과 박수로 그를 맞이했고 광장은 자유와 희망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승리는 결코 쉽지 않았다. 나는 그 과정에서 지도자가 겪은 고통과 외로움, 위협과 음모를 보았다. 그는 많은 밤을 홀로 고민하며 눈물을 흘렸고 때론 쓰러지고 싶을 만큼 지쳐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국민을 위해,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웠다. 삼촌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우아, 너는 오늘 이 방에서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진실이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언젠가 네가 그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안에서 무가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모든 기억을 결국 잊지 않겠다고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방 안의 빛들이 다시 잔잔히 퍼지며 나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내가 본 장면들은 너무나 강렬했고 마치 내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삼촌을 바라보며 물었다. 삼촌, 왜 저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일 뿐인데요. 삼촌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와 영혼은 나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힘이 있어. 너는 오늘 이곳에서 본 것들을 통해 더 큰 의미를 깨닫게 될 거야. 나는 삼촌의 말을 이해하려 했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은 또 다른 미래의 장면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광주의 거리들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중 속에 내가 있었다. 나는 조금 더 자란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그 피켓에는 진실을 말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혼란스러웠다. 저게 제 미래인가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넌 오늘 본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언젠가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하려 애을 거다. 너는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그 목소리가 모여 큰 울림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빛들이 내 주위를 감쌌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동시에 책임감이기도 했다. 나는 이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했다. 삼촌, 저는 그때 무섭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삼촌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무서울 거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자는 언제나 두렵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용기야. 그리고 넌 그 용기를 가질 거다. 나는 그걸 믿는다. 나는 삼촌의 그 믿음 어린 눈빛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언젠가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결코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때 방 안의 빛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삼촌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방 안의 빛이 점점 흐려지며 나는 깊은 고요 속에서 있었다. 기억의 방이 보여주던 수많은 장면들은 이제 안개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은 이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버렸다. 나는 삼촌을 바라보았다. 삼촌의 얼굴에도 이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슬픔이 스쳐갔다. 삼촌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지훈아, 이제 넌 돌아갈 시간이야.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네가 본 것들은 너를 이끌어줄 빛이 될 거다. 나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뒤섞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삼촌, 저 다시 만날 수 있죠.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죠. 삼촌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 볼을 쓰다듬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또 만나게 될 거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본 진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삼촌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보고 싶어요. 삼촌은 나를 꼭 끌어안았다. 그 온기는 세상의 그 어떤 온기보다 따뜻했고 나는 그 온기를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그때 방 안에 부드러운 빛이 퍼지더니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며 내 몸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나는 삼촌의 모습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간절히 손을 뻗었다. 삼촌은 마지막까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기억해라. 지훈아, 진실은 언제나 너의 힘이 될 거다.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나는 다시 빛의 강속을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의식이 아득해지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내 귀에 닿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친구들의 목소리, 그리고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나는 서서히 이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마음속은 아쉬움과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모든 기억을 꼭 간직하리라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고 희미하게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 귀에는 기계음과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았다. 순간 내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나는 힘겹게 어머니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제야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크게 울음을 터뜨리셨다. 의사 선생님, 얘가 깼어요. 깼다고요? 곧 의료진들이 방 안으로 몰려들었고 나는 다시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삼촌, 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이 기억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나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나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광주의 거리 진실을 외치는 군중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지도자,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친구 태수가 병문안을 와서 말했다. 야, 너 진짜 죽다 살아났다며? 얼마나 무서웠냐? 나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섭긴 했는데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봤어. 태수는 고개를 갸우했지만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이건 지금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나는 창밖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삼촌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본 그 미래를 잊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나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몸은 병실에 있었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기억의 방을 떠돌고 있는 것 같았다. 삼촌의 마지막 미소,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따뜻한 품이 그리워 밤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리움 속에서도 나는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친구들이나 가족은 알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그날의 약속과 사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 기도했다. 부디 내 나라가 그 어둠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기를. 하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 나도 작은 빛이 되게 해달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나 자신을 느꼈다. 여전히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내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진실의 불꽃이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치나 역사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더욱 귀를 기울였다. 뉴스에서 나라의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속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특히 정치인들의 말 속에서 진실을 보려 애쓰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친구들은 그런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지우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진지하냐? 무슨 고민 있어? 태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냥 웃으며 넘겼다. 아니,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그래. 하지만 속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었다. 나는 그날 기억의 방에서 본 장면들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매일 다짐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21, 33. 그리고 나는
그날 외면하지 않겠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썼다. 그 일기에는 그날 본 장면들, 삼촌의 말, 그리고 내 다짐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언젠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어둠이 오더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겠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내가 일기 쓰는 모습을 보고 물으셨다. 무슨 글을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나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에요.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내가 본 그 지도자처럼 진실을 말하고 싸워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때로는 두려웠다. 그날이 왔을 때 나는 과연 그 지도자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책임감이었다. 삼촌이 나에게 보여준 그 미래를 나는 결코 헛되게 만들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훈아,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은 내 마음속에 불꽃이 되어 매일을 살아가게 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봄바람이 광주의 거리를 스치고 학교 운동장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여느 학생들처럼 시험을 준비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그날의 기억과 함께였다. 밤마다 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 하늘을 보면 그날 기억의 방에서 봤던 무수한 빛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삼촌에게 이야기하듯 속삭였다. 삼촌, 저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나는 매일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 깊이 이해하려 했었다. 학교 도서관에서 정치, 역사, 철학 책들을 빌려 읽으며 나는 내 마음속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사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물으셨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선생님은 놀란 듯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구나. 지우와 그 믿음 잃지 마라.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래, 지우와 그 믿음을 잃지 마라. 시간은 계속 흘러가겠지만 나는 결코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2025년이 오고 내가 본 그 미래가 다가오면 나는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며 진실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는 것도 그 준비의 일부다. 언젠가 내가 이 글을 다시 읽게 될 때 그날의 나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나처럼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를 품기를 바란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용기다.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준비가 되어